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원래 11월 말에 임기 반환점을 도는 것을 기념을 해서 대국민 뭐 기자회견 또는 담화 또는 뭐 여러 가지 형식을 고민을 하면서 그때 만나기로 했다가 땡겼습니다. 바로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15분 정도의 담화도 읽었습니다. 예상보다 굉장히 시간은 길어졌습니다. 15분 담화 이후에 한 2시간 5분 해서 전체적인 시간이 2시간 한 20여 분 가까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고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자는 거의 일어나서 나 좀 시켜주세요 라고 뭐 하는 그런 기자도 있었고 또 사전에 어떤 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다시 한번 질문해달라. 질문의 내용을 잘 모르겠다라는 반문하는 어떤 모습들도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기자회견은 그야말로 날거였다. 저는 정말 라이브로 한 것이고요. 네네. 대통령이 나중에 이 질문이 계속되니까 이제 목이 아프다. 사실은 식사 시간도 지났거든요. 네네네. 그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요.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기자들 대통령 기자회견 기자실을 오늘 보면서 네. 한 3분의 1 이제 정도 네. 알겠고 네. 젊은 기자들은 잘 모르죠. 얼굴만 네네네. 알고. 네. 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뭐요? 괜히 제 입장은 생각 않고 저하고 나이 비슷한데 기자를 보면서 네네. 아유, 저 친구가 저렇게 늙었나. 화면을 보면서 말이죠. 네. 아유, 저 양반이 뭐 이제. 그래도 다 후배들일 거 아니에요. 후배고, 아니, 그 간간이는 아직도? 제 나이 때 선배도 있어요. 현장에 있는. 물론 이제는 질문도 안 하더만요. 앉아만 있더만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좀 나이 지긋한 그런 기자도 있고 또 외신 기자들도 있고 그런데 백악관 기자들은 사실 굉장히 나이 많은 기자들 많아요. 뭐 기자 생활만 한 50년 한 거의 그런 기자들도 많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그냥 이거 딴 얘기지만 빨리 기자들이 소진돼요. 55살에 뭐 사실 부장 못 달면 벌써 갈참이 되고 기자로서 사실 한평생 그냥 고이 현장에서 계속 활약을 하게 만드는 것도 전 미국을 보면서 그렇게 전문 기자로 전에는 국회 출입을 25년 하면 금반지를 주고 했어요. 네. 근데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거 했다가 국회 사부처 돈이 그때는 기자가 몇 명 안 됐죠. 지금은 네, 저 소통관이가 기자가 몇천 명인데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몇천 명인데요. 뭐 그래도 한 20년 이상이면 줘도 되는데 그걸 없앴어요. 네. 참 요새 또 금값이 다시 내렸습니까? 금값이죠. 왜 내렸겠습니까? 자, 그리고 참 제가 인사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저보고 이 멸콩 TV를 언제 나가는지 좀 정확하게 하시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원래 수요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는 다른 사정이 있어서 오늘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죠.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 송은재 대표님이십니다. 예. 오늘 살짝 바꿨습니다. 강천호 위원이랑. 자, 윤 대통령 기자회견을 좀 계속 이야기를 해보죠. 예. 일단 오늘의 백미.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느 장면이었습니까? 2개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래요. 3개 말씀하셔도 이거 됩니다. 제가 네네. 국정에 관련되는 이야기인데 오늘 윤 대통령의 그 2시간 20분에 걸친 그 기자회견의 성격과도 관계가 됩니다. 네네. 저는 2 단어에서 솔직히 웃으면 안 되는데 네네. 정말 진지하고 이 중요한 분기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부부싸움 이야기 나올 때 하고요. 네네. 하나는 미쳤나 소리 나올 때예요. 네네.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그 말을 하는 그 말의 습관, 그 생각도 읽히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게 또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웃기도 했고 많은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 부부싸움
많이 하겠습니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죠. 바로 이제 전화번호, 그러니까 사적 어떤 대화에 대한 질문에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벌떡 일어나서 90도까지는 아니지만 허리를 굽혔을 때 일단 먹고 들어갔다.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뭐 사과 얘기는 꽤 많이 뭐 나왔습니다만 진짜 일어나서 그렇게 허리를 굽혀서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야기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그 장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진정성이 느껴졌죠. 네. 예, 왜냐하면 이 성격이 아까 제가 그런 단어를 쓸 때 네. 그 새벽 5시에 그 문자에 답을 해주는 걸 보고 네. 미쳤냐, 잠 안 자냐라고 네, 네, 한 걸 네, 듣고 이게 부부 간의 문제거든요. 네. 이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상당 부분 많은 것들이 이게 오늘도 그 대통령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네. 법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네. 정치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또 하나는 완전히 부부 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신중하지 못한 처신. 네. 이 영역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영역으로 왔을 때 이제 대통령은 참 이게 아직도 우리 세대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인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민망하고 그게 안 좋은 내용일 때는 네. 좀 쑥스러워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오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질문을 했을 때도 이렇게 두루뭉술하다 이런 지적까지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국민 앞에 정말 이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진심을 담아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죠. 정식으로 사과를 한 것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잘하는 분들 또는 취재를 많이 했던 분들은 사실 윤 대통령이 하기 힘든 이야기를 오늘 했다. 성격상 뭐 이런 평가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그 반이다라는 건 그 반의 의미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총론으로서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강론으로서는 좀 아쉬운 대목이 없진 않아요. 아쉬운 대목들 좀 중간중간에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미를 줄 발언들이 너무 진솔하게 나온 거예요. 진솔하다기보단 이런 얘기까지 꼭 했어야 됐을까 하는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이런 거지요.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했던 나는 사람들 만나러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들어와서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내 핸드폰을 갖고 지지하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미쳤나 소리가 대통령이 이제 표현을 했는데 물론 뭐 솔직한 건 좋은데 문제의 핵심은 이제 대통령 부인의 어떤 조언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이 무슨 국정농단이냐 이런 이야기까지는 사실 좀 뭐랄까, 너무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의 어떤 그런 조언이, 지금 조언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국민들의 어떤 마음이, 워낙에 그 문자에 나온 내용들이, 사실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랄까, 사족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많았다. 제가 좀 너무 길었나요, 말이? 아니요.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부부 간의 이야기로 윤 대통령은 세 가지로 보고 있는 거죠. 네네. 하나는 이게 불법의 문제에 와서는 오랫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네. 그것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네네. 김건희 여사가 수사를 받았다. 네네. 미안한 감정을 갖고 있다. 네네. 그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는 거는 뭐 역시 법을 전문가이기 때문에 명료하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네네. 또 하나는 완전히 부부 관계로 왔을 때 네네. 이 부인에게 어쨌든 부적절한 처신 이 부분으로 왔을 때는 상당히 민망해하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것 가지고 탓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사과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보였고요. 이제 말씀하신 그 중간 영역입니다. 네네. 이게 조언을 하는 것이 국정 개입이냐 뭐 공천 개입이냐 이건 이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영역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건 법적으로 또는 국정 뭐 농단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네네. 자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안 보기 때문에 대응으로 내놓은 이야기가 이제 좀 조크성이었죠. 앞으로 부부싸움을 좀 많이 해야겠다는 이야기가 자기가 단속을 많이 해야겠다. 이 부인에 대해서
이것도 자기 잘못이다라고 했어요. 네, 네, 네. 이거 휴대폰을 그대로 쓰게 된 것도 자기 네, 잘못이고 네. 그걸 관리하지 못한 것도 자기 잘못이다. 나를 탓해달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철저히 관리하겠다라는 응답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이제 그 표현이 개인적인 부부간의 문제니까 이 얘기 말이 이제 좀 글쎄요. 그런 표현들 진솔하다고 할 수도 있고요. 좀 또 부적절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두 가지 부분이 다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이 좋아하면 하고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를 제목으로 단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국민이 싫어하면 대외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부분에서 대통령이 답한 게 이런 거거든요. TV조선 기자가 또다시 그걸 물었을 때 자제라는 표현을 기자가 하니까 자제가 아니고 하면서 끼어들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인 본인과 핵심 참모들이 꼭 해야 될 국익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될 것을 판단해서 하고 그 다음에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안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갖고 그럼 대외활동 지금까지 한 것처럼 계속 하겠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쪽으로 지금 전혀 다른 부분이 있었죠. 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식으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가게 되는 외국 순방에 김건희 여사는 동참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네, TV조선 단독 기사죠. 그렇죠. 네. 이 외교나 국익에 관계되는 정말 뭐 대통령 영부인이 또는 배우자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공식적인 행사. 네. 이 행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단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이런 행사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판단하겠다라고 했어요. 이게 국익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그렇죠. 이건 윤 대통령이 아마 주변에 이 참모들의 대통령실의 참모들의 이 건의를 받아들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중단하겠다라고 해버리면요. 네네. 이 상당히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외국에 국빈 방문을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만약 국빈 방문을 해 올 때 말이죠. 네네. 이 나가는 건 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외국 대통령 순방 나가 보면요. 네네. 근데 오는 것은 결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의 대통령 부부가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거 대통령만 나가고 배우자가 나가지 않는 이런 공개되는 장소에 말이죠. 네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여지 때문에 그 네. 말을 했다. 음흠. 그래서 공개적인 행사는 거의 중단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대외 활동과 관련해서 어쨌든 이 기자회견 다 끝난 다음에 TV조선 단독 기사를 보니까 이번 순방은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걸 보면 뭐 해석의 여지를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이 기사 보니까 휴대폰 전화 바꾼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네. 오늘 기자회견 때도 말씀을 하신 그 대통령이 네네. 밝혔는데 네. 휴대전화를 저도 알고 있었어요. 네. 이거 번호를. 옛날부터 쓰는 이 번호를 검찰총장 시절에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당에서 그걸 써냈으니까 그럼요. 예. 다 알았죠. 예. 근데 이거를 써는 건 사실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예, 이게 이건 그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 사실. 이게 윤 대통령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도 그대로 온 거거든요. 네. 물론 다른 보안 전화가 있습니다. 네. 다른 보안폰이 쓰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넘어온 건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요. 그렇죠. 왜냐하면요.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이 전화는 보안 전화를 써야지. 이 전화는 개인 전화를 써야지. 이게 딱딱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늘도 딱딱 소리 많이 나왔는데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자기도 고쳐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바로 그 부분은 바꾸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아쉽다는 부분이 그거예요. 대통령이 이제서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공인이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건 국익이 달려 있는데 사적인 감정, 즉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국민이니까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옛날 검찰총장 때 핸드폰을 갖고 있었어야 됐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적인 지금 생각이고 그럼요. 공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한 나라의 우리의 운명, 국민의 지금 운명을 좌우할 사람인데 그 보안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공인으로서 또 국민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나의 모든 행동 거지가 생명을 담보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받아들여야죠.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요. 네. 북한의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감기에 걸렸느냐 걸리지 않았느냐 네. 정도로도 네. 어마어마한 정보거든요. 그럼요.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어떠냐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의 그 부분은 사적인 부분은 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적 영역을 국민들 앞에서 호소할 이유는 없다. 잘 바꾸셨다. 휴대전화 사실 3년 전에 바꾸셨어야 했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명태균 얘기를 해보죠. 사실 오늘 처음부터 제일 먼저 기자들이 집중적으로 물었던 게 명태균입니다. 도대체 명태균과 어떤 관계고 얼마나 전화를 했고 이걸 집중적으로 물었는데 어떻습니까? 명태균과 관련된 의혹이 좀 더 좀 확실하게 좀 개운하게 씻어졌나요? 오늘 발언들에서? 저는 상당 부분 씻어졌다고 보고요. 네. 명태균이 또 뭐 오늘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 대통령 부부에게 뭐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문자. 네, 기자회견 한 건 아니고. 예, 문자로 내일 예. 그 검찰 이제 소환이 되죠. 네. 그 다음에 그 강혜경을 비롯해서 자기를 뭐 2천만 원을 달라 이런 협박이 있었다라는 네, 이야기도 네. 했어요. 민주당이 명태균 관련해서 녹취록이 더 있다라고 더 또 계속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6번째, 7번째인데요. 네. 명태균의 이 부분은 더 민주당이 더 사실은 공개한다라고 해도 윤 대통령과 통화한 그 내용 이상은 없을 겁니다. 네. 그 민주당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요. 네. 명태균은 저도 좀 아는데요. 네. 이 기자도 했고요. 네. 뭐 여론조사 기관 비슷하게도 있었고요. 네. 이 소위 정치 브로커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을 까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는요. 네. 많은 그 우리 보수파 평론가들이 명태균을 까는데 명태균은 맞습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창원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인데요. 네.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이게 네. 윤 대통령 부부가 무슨 괜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과 그러면 연락을 하는 건 뭐가 되느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명태균이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겁니다. 선거하면요. 명태균 지금 관계되는 그 사람들요. 다 걸려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인연은 맺습니다. 예.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명태균이 저를 찾아왔을 때요. 예. 제가 그쪽에 방송에 있을 때 말이죠. 예. 이 말입니다. 이 선거를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오게 됩니다. 예. 그런 이제 접촉을 하게 된 것이고 예. 윤 대통령도 알았다는 거죠. 이 예. 명태균의 이 문제를. 예. 그래서 연락을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도 예. 또 계속 연락이 오면 예. 그 박절하게 완전히 끊지 못하거든요. 예. 특히 선거 기간 중에 계속되는 상황에서는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연결이 됐던 것이다. 예. 지난번 처음에 그 해명이 엇갈린 것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예. 그 해명을 오늘 했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그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했다라는 걸 오늘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여론 조작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과는 그런 깊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한 셈이죠. 네. 여론조작 질문한 기자 제가 아는 후배인데, 뭐, 똘똘한 후배인데, 오늘 표현을 잘못했어요. 질문이 여론조작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 안 되죠. 대통령이, 여론조작에 대해서 알 리도 없고, 지금 핵심은 여론조작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했는데, 명태균이, 그거를 사실 뭐, 몇 억 원어치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윤 후보 측에 이제 갖다 줬고, 정당한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김영선의 공천을 대가로 받아왔다. 이렇게 강혜경이 지금 폭로를 했기 때문에 여론 조작 부분은 사실 그게 오세훈이나 이준석 당선될 때의 어떤 이야기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여론 조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대통령한테 여론 조작 물어보면 대통령이 당연히 내가 여론 조작한 적도 없고 내가 부탁한 것도 없다. 라는 대답이 나오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핵심이 그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려면 그럼 명태균이 지금 대가도 없이 여론조사를 가져다 보고를 했느냐. 그 대가로 김영선한테 공천을 줬느냐. 이게 핵심이었다는 건데, 어쨌든 답변을 했습니다. 뭐, 김영선과. 내일 이제 공천 안 했다. 창원지검에 소환이 되면 그게 핵심이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 이제 오늘 윤 대통령의 답변이 저는 명쾌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홍준표와 경선할 때 여론조사 할 필요 없었어요. 예. 이재명하고 할 때 한 두세 번 위험했습니다. 예. 근데 그때는 이미 명태균의 그 영역이 아니었고요. 예.
명태균의 이야기는 뭐냐? 저는 이거 거의 확실하게 제가 추측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윤 대통령의 답변이나 이런 걸 보면요.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렇죠. 저도 이거 과거에 큰 방송국에 제가 있으면요. 네. 이런 사람들이 옵니다. 네. 와서 여론조사를 같이 하재요. 방송국과. 네. 네. 왜냐면 내 방송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이에요. 여론조사 네. 그거는. 네. 근데 제가 그 금액으로는 하지 않겠다라고 네. 하면 500만 원 해주겠다라고 해요. 그 점적 깎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뭐 여론 마사지라는 게 있는데요. 예.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해서 예. 그 여론조사를 들고 와서 보고해요. 자기 과실을 위해서. 예. 지금 명태균이 하는 이야기는 저 이야기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비를 왜 윤석열 후보가 줘야 됩니까? 예. 오늘 그 이야기 했죠. 하루에도 수십 건씩 그걸 들고 옵니다. 네네. 공개된 여론조사든 아니든요. 네. 그래 놓고 자기는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내가 여론조사했다. 그 비용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 김영선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김영선이 그 창원 지역에 공천을 받은 것은 그 당시에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특히 경남 지역의 국회의원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 옳으냐 그르냐를 네네.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이 명태균에게 이 김영선이 왜 이 발목이 잡혔는지는 제가 알겠어요. 네. 그 김영선은 약점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 명태균이 상당한 역할을 했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건 검찰의 수사로 밝혀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뭐 명태균과 사실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었고, 뭐 대표님 표현처럼, 사실 이 윤 대통령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어떤 사과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국민들이 지지자 이외의 국민들이 그거 눈높이에서 원하는 만큼의 사과였느냐라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고요. 내일까지 이제 그것이 이제 어떤 파장으로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 당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오늘 국민의힘의 어떤 분위기 좀 보셨어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 이걸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더 폭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재명은 신중해졌어요. 네. 이재명은 요즘 들어서 네. 대통령 끌어내리고 탄핵이나 이런 장외 집회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요. 네네. 이건 이재명이 길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호흡을 길게 갖고 가고 이 있다. 탄핵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네. 이재명에게서는 지금 잘못하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이 내년 여름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네. 이게 잘못 건드리면 자기가 더 불리해진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 이 국민의힘도 뭐 친윤이다 친한이다 해서 친한 쪽은 뭐 정확하게는 사실은 침묵을 지키고 있고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냐라는 생각이고 친윤 쪽은 굉장히 소탈하고 이 진정성이 느껴졌다라는 것인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송재 TV를 통해서도 조금 전에 제가 그걸 방송을 했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빠른 속도로 이건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으면 지난해 지금 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오늘 만약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있다면 저걸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한 이 조언이나 도와주는 행동이 국정 개입으로 봐야 하느냐,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라는 이 경계입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근데 윤 대통령은 이건 그냥 이 부인으로서의 도와준 것이다. 가족.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였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한동훈 대표와 상당히 패싱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엊그제도 패싱을 했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를 굳이 불러서 그 사진에 이미 식사기로 돼 있던 거죠. 딱 보면 말이죠. 네. 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이제 윤 대통령 입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뭐 개인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섭섭한 건 있었다라는 걸 인정한 셈이죠. 네네. 근데 이걸 푸는 방법은 윤 대통령이 꽤 명쾌했어요. 네. 정치인에서 정치를 하다 보면 네. 사이 한번 안 좋아지는 사이 다 있더라. 네네. 겉으로 억수 친해 보여도 다 과거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래서 일을 해가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가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네. 풀어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명쾌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부분에서 약간의 실망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정도라면 예. 한동훈 대표도 흔쾌히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쇄신을 지켜보고 지원하겠다. 음흠. 또 언제나 이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자기도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정도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이걸 한번 접고 이재명 그 재판 선고에 대처할 때다. 또 뭐 당정관계라는 게 언제나 화합 갈등을 되풀이하는 거죠. 네. 갈등할 일이 있으면 또 다음 달에 하면 되는 것이다.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똑같습니다. 당의 중심은 당 대표입니다. 원내대표라고 대통령실에서 뭐 얘기하는 거 그건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당 대표와의 어떤 관계가 계속 되는데 굳이 맨날 원내대표를 불러다가 당 대표의 어떤 그 의견을 들어서 마치 이걸 하는 것처럼 하지 않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원내대표를 이용하는 거 그것도 그만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도 그렇게 부를 때마다 총알같이 달려가서 본인이 이렇게 어떤 이용당하는 것 사실 그 자기 정치에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어쨌든 일단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첫 번째 대통령이 사과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어제였습니다. 제가 송재 TV 말씀드려서 뭐한데 아니요. 윤 대통령을 너무 비판하기 그래서 네네. 오늘 이걸 앞두고 추경호 원내대표를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그거거든요.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좀 잘하면 이 문제 좀 그럼요. 소위 마사지가 되거든요. 그럼요. 지난번에도 그 윤한 회동 있고 난 다음에 저녁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사전 정지 작업을 해놓고 가면 되거든요. 그럼요. 한 대표한테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추경호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다. 정말 이거는 용서 못 받아서 제가 심하게 야단을 쳤더니 제 그 댓글에 갑자기 추경호를 왜 뭐라 하는데 오늘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윤 대통령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추경호 원내대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걸 뒤에 수습한답시고 뭐 정진석이 건이다 추경호 건이다 이러면요. 그 사람 더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번에 윤한 회동 그 하고 있는 중간에 말이죠. 네네. 그 한동훈 뒷모습이 나오는 사진 공개한 사람요. 네네. 그 누군지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판에서 네. 적에게도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인들끼리는 그 소위 죽이는 거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뒷모습을 내는 거라든지 그 정치가 아무리 전쟁 같다라고 해도 이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 정말 기자 같지가 않아요. 좀 후배들인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노동신문 아니잖아요. 지금 만찬도 그렇고 아까 면담도 그렇고 만찬도 그렇고 모든 사진들이 전부 다 풀기자단이 찍은 게 아니에요. 대통령실 그 사진 그 직원들이 찍어요. 그걸 지금 돌리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실이 항의를 해야지, 출입기자들이. 모든 행사는 풀기자단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비공개할 때 우리가 나오겠다. 근데 그 사진들을 전부 다 대통령실에서 찍어갖고 자신들이 정무적 판단으로 골라서 풀한다.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되죠.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언론사도 여러 가지 의도가 있으니까 그 사진이 사실은 우리가 딱 정해진 우리 풀 기자단이 찍은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언론이라는 게 이게 더 쇼킹하니까요. 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이제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정리돼서 이제 대통령실의 어떤 의도가 어떻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자들이 판단하고 사진 기자들이 찍어서 사실 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긴급히 야당들이 다 모여서 원내대표들끼리 저녁을 먹습니다. 야6당이라고 하네요. 6개 정당. 그러니까 매 한 사람씩 있는 정당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정의당이 여기 끼지도 못한다는 게 참 그렇긴 한데. 자, 그래서 단합대회를 연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건 장외 집회 때문이죠. 일단 16일 장외 집회 그 시민단체하고 하겠다라고 했다가
이재명이 보기가 이거 아니거든요. 네. 그 시민단체하고 하지 않겠다 이제 정당끼리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다른 정당들까지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을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아마 이야기의 많은 부분은 윤 대통령의 오늘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한 대응이 나오겠죠. 네. 근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오늘 그 수위를 보면요. 네.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을 잘 뒷받침을 한다면 야당은 뭐 어떻게 해도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이 탄핵 장사를 하는데 도움을 받지는 못할 거다. 네. 이 수위를 보면요. 그렇게 느껴져서 오늘은 아마 장외 집회 쪽으로 가지 않을까 보이는데 16일 지금 장외 집회도 완전히 거의 실패작이에요. 네.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 위안을 삼는 거 하나는 시간을 길게 본다라는 거거든요. 조건 급하고 이재명은 길게 보는 건데 이재명은 일단 이번 두 가지 재판에서 자기가 당연히 구속은 피할 거다. 뭐 구속을 노려도 국회에서 막을 테니까요. 네. 그럼 자기가 지금 정치적 입지만 그대로 유지해 가면 네. 이 재판 지연이나 뭔가 길이 나올 거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재명은 굉장히 최근 들어서 신중해졌다. 네. 뭐 중도 확장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 네. 신중한 건 좋은데 갈팡질팡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이 처음에는 시민단체와 연합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그 다음 날에는 독자적으로 하겠다라고 발표했다가 이번엔 또 이제 조국혁신당과 16일 집회는 연합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지금 이견이 있었잖아요. 조국은 지금 탄핵을 부르짖을 때다라는 거고 민주당은 아니야 탄핵 말고 딴 거 해야 돼 우리 탄핵은 너무 수위가 세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이견이 있었는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계속 갈팡질팡하죠? 이재명의 방탄 전략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네. 이 말씀을 드리면 금투세를 폐지 또는 연기하겠다고 이재명이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네. 바로 조국이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이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라고 네네. 했어요. 그 이튿날 민주당 내에서 대대적으로 뭐 연립해서 반대한다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이재명이 노린 건요. 네네. 금투세를 카드를 가지고 있다가 네네. 이재명이 그날 던진 것은요. 네네. 지금 이 장외 집회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상 실패인데 그렇죠. 이재명은 지금 저 크게 성공할 이유도 없어요. 예. 길게 본다면요. 보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이재명은. 중도 영향이 중요하지 지금 않죠. 중도 확장이랍시고 사람들 만나고 다니는 것도 이재명의 장기적인 전략입니다. 네. 이 금투세도 그런 거입니다. 네. 던졌죠. 네. 자, 이 중도 확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재명의 결정에 당에서 좀 반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야, 이재명이 당에 반발을 무릅쓰고 금투세를 던졌구나. 그렇구나. 정치쇼는 언제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네. 뭘 못 가리는 사람들은 네.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조국이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은 지금 쇼하지 않은데 조국은 다큐 찍고 있어요. 조금 저기서 금정구에서 뺨 맞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영광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재명이 있었지. 던지는 메시지는 네네. 난 탄핵까지 지금 안 가. 그 가면 실패해. 이게 역풍 맞아. 순서가 있거든요. 단계별로. 하야하라, 뭐 헌법 단축하자. 그 다음 탄핵이 나와야 예, 되거든요. 예. 그 다음 결정적인 게 잡혀야 돼요. 네네. 어느 쪽이든. 네. 근데 조국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급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국은 진심으로 다큐 찍고 있어요. 소위 우리말로. 이재명이 보고 있으면 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정치의 그 꾼들은 말이죠. 뭐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듣고 돌아가거든요. 네네. 이게 안 돌아가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또 실제 나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이재명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 거군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중도 확장 이미지를, 고개가 끄덕끄덕해집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갈팡질팡이라기보단, 사실 이재명은 뭐 즉흥적이면서도 사실 또 이렇게 계획을 꼭 세워놓고 정말 교활한 교활이라고 네네. 해야죠, 저건. 네. 예. 자, 근데 법륜 스님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 법륜 스님이 두 방을 매겼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문제, 의료 문제부터, 의료 갈등 문제부터 이제 얘기를 해서 이재명이 막 흐뭇해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더 욕할 줄 알고, 그런데
아니, 정부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러면서, 민주당은 왜 가만히 있냐? 민주당은 왜 지금 침묵하고 있느냐? 과거에 민주당이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방을 매겼고, 두 번째는 이제 서민 경제가 어려운 걸 갖고도, 아니, 이거 정부가 잘못한 건 맞다. 근데 민주당은 왜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두 번이나 지금 법륜 스님이 꼭 집어서 바른 말을 하니까 그 대목 쭉 제가 그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러더라고요.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만요. 하고 딱 닫아버리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저는 법륜 스님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네네. 근데 상당히 많은 이 사람들로부터 얘기도 듣고 하게 되죠. 네네. 거기를 뭐 굳이 왜 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네.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자기 좀 들러리 네네. 서달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네네. 자기 지금 네. 하는데. 그다음 이제 이재명이 원하는 이야기는 해줘요. 네. 윤석열 정부가 잘못됐다는 네. 이야기는 해주는데 그 두 가지를 꼭 짚습니다. 네. 그 이재명으로서는 통렬하게 아팠을 거예요. 아팠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요. 네네. 이 여야 의정 이제 11일 출범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윤 대통령도 이걸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네. 이건 이재명이 한동훈 대표에게 딱 걸려든 거예요. 그렇죠. 여야 의정 부분은요. 그렇죠. 자기 그때 한동훈 대표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적당히 해가지고 예. 뭐 좀 이득을 취해보려고 예. 한동훈 소위 말하면 슬슬 끌거면 예. 한동훈이 좀 이 윤 대통령과 뭐 많이 들이받는 네, 그래서 이걸 갈라치려고 노리고 했죠. 그래 주고받고 하려고 나갔는데 한동훈이 그런 의도가 전혀 없으니까 예. 이 카드를 그냥 쥐고 왔던 거예요. 그렇죠. 이 카드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재명은 무슨 뭐 이념적으로 금투세를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념도 이게 없고. 표에 도움 되면 그냥 예. 하는 거고 예, 이런 예.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카드일 뿐이었는데 그렇죠. 여야 의정 마찬가지고 금투세 마찬가지거든요. 네. 지금 이재명이 사실 바라는 것은 의료 대란이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는 행동을 그러니까 보면요. 이제 자기네들이 득세를 할 수 있는 망해야 되니까 윤 대통령의 모든 부분이 망해라 하는 거고. 정부가 의료계에 대해서 사과할 것도 다 했고요. 네네. 지금 모든 논의의 장도 다 열겠다라고 했어요. 네네. 지금 당장 1,500명을 지금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바꿀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건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돼요. 네네. 그런 부분을 다 논의를 하자라고 하니까 이제 의료계도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이재명이 이상해진 거예요. 예. 지금 참여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법륜 스님이 그걸 꼭 꼬집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륜 스님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제가 정치인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네네. 정치 뭐 8단쯤이 된다고 해요. 뭐 9단이라고 제가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 어느 정치인보다도 더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네. 제가 이걸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재명 보고 그러니까 네가 그 헤매고 헛다리를 짚어놓고서는 그걸 내보고 지금 도와달라 들러리 서달라 하면 야 나도 내 이름이 있는데 그 적당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그렇죠. 봅니다. 저는 또 이 법륜 스님 찾아간 게 뭐가 떠오르냐면 안철수가 안철수 랩에 있을 때 그래갖고 왜 부채도사 막 출연하고 막 뜰 때 세 사람이 나섭니다. 김종인과 윤여준과 법륜 스님. 안철수한테 시장 나가라, 뭐 어디 나가라, 뭐 해서 멘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그런 의미. 지금 김종인도 만났고 윤여준도 만났고 법륜 스님까지 만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세 사람은 사실 중도적인 이미지 그리고 킹메이커들. 킹메이커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그 이미지를 한번 자기가 편성을 해보겠다. 그리고 또 법륜 스님이 하는 게, 북한의 어떤 기아, 내지는 어린이, 여기 돕는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정토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만나자마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전쟁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좀 그쪽으로 얘기를 들으려고 했는데, 어쨌든 돌아온 건, 너네는 왜 그렇게 하니 도대체로 이런 비판을 받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재명이 정말 쪽팔린 날이다 이렇게 좀 이 제목을 좀 붙여보고 싶어요. 네. 왜냐면 한두 가지가 쪽팔린 게 아니야. 네. 가장 쪽팔린 게 2일입니다. 2일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렸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까지도 집회 인원 놓고 완전히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보니까 5만 명을 모아라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네. 5만 명. 네. 5만 명이 목적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250개 지역구가 있는데 네. 거기에 위원장들한테 5만 명을 얘기하면 한 지역구당 네. 그러니까 한 200명 네. 이상이면 5만 명이 되죠. 200명. 예. 근데 그 200명을 못 모았더라. 네. 라는 겁니다. 네. 네. 250개니까 이제 200명 하면은 딱 5만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200명이면 이제 차 4개만 대절해 가지고 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한 지역구에서 200명씩도 안 모아간 정도가 아니라 네네. 50명도 안 모은 거죠. 네네네. 예. 이게 지금 한 10,000명 정도로 네.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 다 빼고 나면 10,000명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네. 위에서 찍은 사진을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예. 저는 위에서 사진 찍은 거를 저희 특파원이 네네. 예, 위에 가서 찍었더라고요. 건물 위에서 건물 찍었나? 위에서 이제 찍은 그렇죠, 사진. 그렇죠. 예. 보니까 정말 호프집에서 네네. 모여도 될 만한 인원인데 네. 축제, 예. 지역 축제 골목에 이렇게 호프들 딱 호프집, 해갖고 예. 한 잔씩 예, 먹는. 그 호프집에 모여도 야장에서. 그냥 차라리 호프집에서 모이자 그러지. 예. 괜히 거기 길 막아놓고 네네. 예, 할 만한 정도의 인원이 아니었다. 네네네. 예, 제가 볼 때는 모여 있는 인원이 네네. 저는 한 몇천 명대로 보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기네들은 주최 측 네. 추산으로 30만이 모였다고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10만 모였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너무 작다라고 뭐 누가 원성을 했나 봐. 그랬더니 이왕 뻥 칠 거 30만이라고 뻥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뻥을 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구라야. 근데 예, 입만 열면. 한겨레 신문이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이재명 빨아주는 신문답습니다. 시민 등 당원 30만 명 운집 이렇게 제목을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말을 일부러 앞으로 달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도 참여했다. 그런데 자 보세요. 경찰 추산이 17,000명입니다. 경찰도 되게 많이 봐준 거예요. 경찰이 좀 친이재명계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예. 위에서 찍은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네네. 정말 호프집 인원이다. 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 호프집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광화문 집회 한 번씩 갔잖아요. 네네. 광화문 집회 가가지고 제가 한번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제가. 네네. 그래가지고 그때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네. 광화문이 보통 그때 당시에 얼마 모였냐 5만 모일 때요. 네. 5만 모였는데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보이는 거. 예, 네. 근데 여기가 몇 줄 안 돼. 네네. 그냥 하나, 둘, 세 명 이렇게 해서 셀 수 있더라고요. 기껏해야 한 20명 정도 수준. 그러니까 한 20명 정도 수준에서 거기다 뒤에 쭉 서봐야 서서. 몇 명 안 됩니다,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20명씩 쓰면은요. 네네. 20만 되려면 네. 20명씩 20만 되려면 만 줄이 서야 돼. 네. 만 명이 서야 돼. 그렇지. 그 옛날에요. 20만 대군, 30만 대군 움직일 때 네네. 길이가 100리에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 책에 보면 예. 조선실록 보면 예. 100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100리 동안 이 군대가 움직였다고 그러잖아요. 100리 그렇죠. 100리에. 우리가 보통 예. 이제 100만이 모였다라고 했던 집회를 기억하시면 알겠지만 이 노무현 당시 탄핵 때 100만 모였다. 100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예. 그때 되게 많이 모였어요. 그래갖고 광화문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어져서 시청 광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100만이라고 쳐보자고요. 거기에 3분의 1이 모여야 30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더라도 3분의 1이 아니라 30분의 1도 안 모였어요. 아이, 만 명도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뭐 저 봉점이나 저랑 이렇게 우리 그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서울시 데이터실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대요. 네. 이게 옛날처럼 뻥침 못 치는 게 어느 지역에 얼만큼의 지금 이동 인구가 운집해 있다라는 게 네. 다 나온답니다. 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또 저 핸드폰 과부하 네. 걸린 네. 거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당시에 그 주변의 교통량 이런 네. 것까지 체크가 돼서 지금도 들여다보면은 어느 지역 다 나온대요. 네. 근데 당시에 2시부터 4시까지의 서울역의 인원을 봤더니 네.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2만 명이 좀 넘더라는 건 평소량 시위 빼고. 인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시위 인원만이 아니라 평소량도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량을 제외하고 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보이는 건 2만 몇천 명이라고 하더라도 평소에 그 지역이 워낙에 교통의 요지 아닙니까? 예. 원래 지하철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노선이 교차되는 예. 곳이고 또 지상으로도 전국에 다 갈 수 있는 열차가 예.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역에 원래부터 지나가는 어떤 이동인구 그러니까 유동인구가 평소에 유동인구가 한 18,000명인데 예, 그렇죠. 그렇죠. 한 2,000명 모인 거라니까요. 그렇죠, 왜냐면 그렇죠. 예. 제가 여러분 저기 뭐 과외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그날 동시에 네. 열린 집회가 있었어요. 예, 예. 어디서 있었냐면 월드컵 경기장에서 네. 열린 집회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맛땡 네. 그거 금지하자. 맛땡이 뭐죠? 마약.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네네네네네. 그래서- 지금 유튜브라 걸리죠. 예. 예. 그래서 금지하자. 네. 그 규탄 대회 네네. 열린 게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있었는데 그렇죠. 그때 모인 인원이 거기가 한 2,000명 돼요. 네네. 그런데 발 디딜 틈 없다. 네. 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기자가 네네. 2,000명 모이는데 발 디딜 틈 없다. 아. 그거 표현했어요. 월드컵 경기장. 네네. 그 앞에. 네네. 예, 거기에 모여가지고 사진 찍은 인원은 2,000명인데 네네. 2,000명 그 사진 모였다는 그 2,000명 사진 찍은 거에 네. 제가 볼 때는 더 많아요. 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을지로 가시면 맥주집 아시죠? 을지로 베어호프, 미네노프, 뭐 만선호프 있는 네. 그 앞에서 축제하잖아요. 야장 네. 축제하잖아요. 그때 정도의 인원이다. 예. 호프집 앞에서 예, 예. 술 마시는 정도의 예. 인원이다. 갑자기 호프 먹고 싶네. 아, 아무튼 예. 지금 그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뼈 아픈 게 이재명이 자기의 생명줄이 사실 11월 달 아시다시피 위기입니다. 그러면 딱 이거예요. 와, 나를 위해서 몇십만 명이 이렇게 운집했다. 이게 지금 중요했거든요. 중요했죠. 이재명이 딱 사진 있고 뒤에 그냥 쫙 펼치면 거 봐라. 사법부가 판단할 게 아니다. 국민이 선택했다. 나를 이미 판단했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 네, 못하죠. 못한 거야.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연설은 준비해 왔으니까 디립다 국민 여러분 하면서 네네. 여기서 손 모아갖고 국민 여러분 제가 국민 여러분의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 예, 이제 그게 네. 김이 많이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목소리 크게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한 30만 진짜 모이면요. 네네. 자신도 모르게 막 이렇게 좀 흥이 나서 국민 여러분 뭐 이렇게 내거든요. 아, 그럼요. 그런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어쨌든 사진으로 네. 세과시도 하고 또 사법부에다 대고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많이 지금 모을 수 있어. 네. 내 짱이야. 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 네. 가지 뭐냐면 이게 이 안에서 네. 호시탐탐 이재명의 그 이 명줄을 끊기를 위한 비명들의 목소리가 이제 준비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집회 총동원령 내리고 예. 충성 맹세시키고 예. 전사 단일 대우 예. 네, 그 저기 나쁜 임금들이 그렇잖아요. 전쟁 일으키잖아. 예.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 예. 침략하는 게 예. 즉 이 조그만한 그 다이묘들이 예. 또 전쟁에 막 해갖고 또 자기를 또 이렇게 예. 위협할까봐 예. 임진왜란을 버리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회 시위를 하면서 예. 내부의 분란을 예. 일단 제거하려고 한 거야.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안 거지. 아유 100명 웃기지 마라. 200명 웃기지 마라. 솔직히 충성맹세를 한 몇몇은 300명도 데리고 왔을 거야. 근데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아 그래 한 10명, 예. 한 5명 아니, 이렇게 되는 거지. 나 하나 와주는 것만도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사람들이 네. 그런 거 모이라 그러면요. 네, 오겠냐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범죄자를 방탄하러 오는 건데 네.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 되는데 거기에 얼굴을 박히는데 네.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말하자면 지록이마를 하는 그럼요. 지금 시대에 예? 지금 사기꾼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이 사기꾼 같은 이 사람을 그 범죄자 아닙니까? 네네. 이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네, 예, 이게 뭐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그렇죠. 지금 완전히 온갖 잡범으로 네. 예, 지금 그 저기 재판받고 있는 사람을 네네. 그 비호하기 위해서 네, 예?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렇죠. 그냥 오기 싫죠. 예를 들어서 정부를 음흠. 막 정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면 정말 정부 성토하라고 모였을 건데 지금 정부를 성토할 만큼 도덕성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재명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까지 안 되는 거예요. 예. 정부를 성토할 만큼의 도덕성이 일단 안 돼, 첫 번째.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범죄자 방탄용이야. 예,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명분이 없는 거에 사람들이 네. 모이겠냐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모인다 한들 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역사에 예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그 나라를 예, 예. 말아먹는 사람 중에 한 얼굴로 기억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이 민주당에 예. 몇몇 제가 잘 아는 그런 사람들과 이제 통화를 좀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정말 심각하더라. 내부에서 동요가 심각하더라. 예. 엄청 나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2016년도에 기억이 있잖아요. 예. 2016년도에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이 탄핵과 관련돼서 휩쓸렸죠. 막 분위기에 예. 휩쓸렸는데 이 12월 달에 이제 민주당이 나갔어요. 뒤늦게 예. 나갔는데 그때 당시는 어쨌든 몇십만이라도 모였거든요. 예. 당시에 이제 현혹되고 막 해서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때 생각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가장 최악이 오늘 저하고 통화한 민주당 쪽 사람이 시민들 반응이 너무 싸늘하더라. 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어쨌든 박수를 쳐주거나 아니면 호응을 하거나 뭐 으쌰으쌰 하거나는 안 할지언정 아예 외면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태반이고 예.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인 지지자라고 늘 생각하고 시위나 집회에서 동지라고 생각하는 젊은 청년들이 전부 아예 그러니까 우회하더라. 막 길을 회피 정도가 아니고 예. 그냥 멀리 혐오해요. 우회하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력이 없다. 예. 더 이상 근데 여기서 멈출 수도 없고 예.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예. 줄어들 텐데 예.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걸 토로하더라고요. 게다가요. 네.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네네. 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말하자면 이제 김 여사 한 명 아닙니까? 네네. 대통령이 잘못했다가 아니잖아요. 네네. 김 여사가 잘못했다는데 네. 김 여사가 그럼 뭘 잘못했느냐? 네네. 지금 딱 꽂으라면 쟤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네네. 자 쟤들이 이야기하는 걸 꽂으라 그러면 첫 번째 주가 조작했다. 네. 두 번째 파우치백 하나 받았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공천 개입. 공천 개입했다. 네. 이랬는데 네. 자 최근에 공천 개입은 아예 못한 거 나 힘없다. 네, 네. 이게 이미 나왔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번 공천은 누가 했어요? 한동훈 대표가 한 게 네네. 천하가 다 하는 일이고 네네. 그러니까 여사도 뭐라고 그랬냐면 나 힘없어 네. 라고 이야기한 게 나왔어. 네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우치백 네네. 던져놓고 간 걸 누가 어떻게 하라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이게요 왜 안 됐냐면 네. 민주당에 지금 있는 국회의원이 그 당시에 검찰에서 그 담당 책임자야 아니었습니까? 네네. 중앙지검장. 네. 그때 중앙지검장 할 때 이성윤이 네네. 지금 중앙지검장 할 때 그 사건을 맡았는데 네네. 왜 그때 기소를 못했겠습니까? 이성윤이 왜 못했느냐? 증거가 없어서요. 아니 어떤 거냐면 네. 주가 조작을 했다면 네. 이게 일시에 들어와서 네. 주가를 갖다가 낮은 가격에 사들인 다음 매수한 다음에 네. 일시에 들어와서 점점 올리고 네. 정점이 되면 딱 매도하고 빠져야 되는데 네네. 이놈의 주가는 네. 넣어놓은 통장은 네. 계속 있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돼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를 받네.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주가 조작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 타이밍에 있다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통장을 네네. 조작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걸 기소할 수가 없어요. 네. 판사가 봐도 이게 어떻게 주가 조작이에요? 네. 그럼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올라가지고 있으면 다 주가 조작이야? 그렇죠.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이게 안 된 거예요, 기소가. 네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건데 민주당에 정말 말하자면 네. 그 이재명의 완전히 무슨 신 사람들 아니면 강제로 동원된 사람 아니면 네. 거기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바보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완전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정말 예. 난감합니다. 난감한 상황이 예. 됐어요. 앞으로 이 집회를 더 할 동력이 없는데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쪽팔린 거잖아요. 자,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오늘 속보 중에 하나가 주식 투자 혹시 하세요? 주식 투자 제가 한때 그 대학교 때 좀 이름을 날리기도 했었고요. 잘해서.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제가 4학년 때 창업을 시작하면서 주식은 이제 손을 끊었다가 제가 20년도 정도에 삼성전자 액분전에 좀 한번 들어갔다가 에. 네, 한 3년 정도 보유하고 팔았어. 네, 잘 팔았네. 아주 잘. 네. 그러니까요. 진짜 전 한참 오를 때 사고 지금 완전 손해. 그렇죠. 네. 근데 여튼 뭐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국민들과 또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죠. 1,500만이나 하고 그렇죠. 계셔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투자에 대한 위험성들도 많고 한데, 어쨌든 간에 뭐 주식 투자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로 바른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또 이렇게 자산 증식의 한 수단으로서 네. 이미 자리 잡혀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민주당이 사실 그 리버스 투자라는 애들이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에 금투세 폐지, 그것도 유예가 아니고 폐지라고 하는 굉장히 전격적인 안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를 지금 몇 달 전부터요. 이재명이 진짜 원하는 건 금투세 폐지라고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아, 진짜요? 제가 멸콩TV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을 어. 거예요. 이재명이 진짜 원하는 건 금투세 폐지다. 네. 근데 이거에 대한 빌드업이다. 음. 자기는 폐지하고 싶기 때문에 남의 입을 빌려서 폐지도 던져봤다가 유예도 던져봤다가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재명은 폐지를 네. 원할 것이고 네. 폐지의 방향으로 갈 것인데 정말 최소한 유예를 할 것인데 진짜 원하는 건 폐지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지금 국민의힘이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원하는 거 네. 주식시장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국민 개미 때문 아니에요. 그럼 뭘 때문일까? 본인이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론 네. 못 나가겠지만 네. 그 전에 감옥 간다라고 저는 네. 보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대선 후보로 나갈 것이고 대선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네. 1,500만 지금 유권자에게 그렇죠. 마이너스 될 결정을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에는 당의 입장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달라요. 정반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대표가 주도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민주당의 전통 지지자들로부터 욕을 먹을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처음 누가 얘기합니까? 네. 최고위원을 시켜서 네. 얘기 던져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 민주당의 의원들이 금투세 폐지론도 던져봤다가 유예론도 던져봤다가 네. 마치 이 안에서 공론화가 되고 있는 것처럼 네. 뭔가가 떠들썩하게 지금 의견이 모이는 것처럼 뭔가 만드는 깊이 겁니다. 있는 토론을 하는 것처럼. 네. 여기에서 이재명은 한 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재명은 한 발 빠져 진짜 있고.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눈치 안 보고 밀어붙일 수 있는 건 자기가 앞장서서 막 결정해버리거든요. 의견 듣지도 않아요. 아유, 옛날에 신천지 패러 갈 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재명은 이런 어려운 결정 상황들, 자기한테 뭔가 비난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에서 한 발 빠지고 남의 입을 빌려서 얘기를 네. 합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연기자들이 1, 2, 3, 4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재명 대표 욕 안 먹게 하면서 금투세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럼 연기자 1, 2, 3 엑스트라들까지 나와서 이 지금 연기를 하는 겁니다. 안 된다, 된다 싸움도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재명 대표가 네. 어쩔 수 없이 수렴하는 형태를 띠면서 폐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민주당 전통 지지자들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완화돼 있는 상태인 거죠. 시간을 질질 끌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이렇게 전략적으로 네. 지금 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한다.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우리 당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지금 바로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SNS로. 예, 전략이 무전략이야, 무전략. 무전략이니까 지금 주고받고 전략이라는 게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저 사람하고 의견 다르면 바로 또 쏘고 서로 쏘고 이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실 때 반발감이 우리 당내에서도 그러네요. 의견이 수렴되지 그러네. 않았는데 반발감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의 금투세 폐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던 것인데 이제 이 수순들을 밟고 있다. 금투세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죠. 봅니다. 명분도 그렇죠. 없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정말로 끝까지 반대했다라고 하면 그 의혹도 커졌을 거예요. 여기에 사모펀드와 그렇죠. 진짜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도 이것대로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네. 사모펀드가 진짜 뭐가 있는 조국 신당이
그럼요. 예, 예. 조국은 이거 반대를 하면서 배신당했다 이런 분위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그 사모펀드가 PEF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네.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예요. 네, 그럼 이게 네. 에쿼티가 자기 자본이거든요. 아. 네, 그럼 에쿼티가 자기 자본인데 이 말인 것은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래가 아닌 거죠. 이게 경영권, 그러니까 자기 자본 또는 경영권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배당세입니다. 배당세. 아. 근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진짜 부자들이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PEF가. 예. 그럼 이게 PEF가 진짜로 부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건데 이게 금투세가 시행되면 부자들 세금이 거꾸로 줄어드는 효과인데 이거를 지금 민주당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거꾸로 폐지를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네요. 보면. 예.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이 얘기하는 것들 모순 덩어리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이 지금 좌파들이 하는 네. 행동들 있잖아요. 네. 이 좌파들이 하는 행동들 자체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지 국민의 이익이나 그렇죠. 대한민국 그렇죠. 경제, 안보 뭐 이런 공익을 위한 것들이 없다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왜 대선 끝나자마자 그 지지자들이 다 시름에 젖어 있을 때 혼자 국방주 샀잖아요. 네. 그래서 문득 자기 주식이 너무 떨어져서 이러나? 그 사람도 정상은 아니에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경제활동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 시간만 아니라면. 네. 예를 들어서 그 누구죠? 코인 네. 샀던. 응. 네, 그럼 국회에서 남국이. 그렇게, 네, 남국이처럼 자기 뭐 근무 시간에만 안 했다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진짜 이런 틈을 타서 또 국방주를 사는 센스를 보이는 이재명도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보니까 지금 여의도 국회협회에서 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집회를 했는데 이례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실제로 직접 참여해서 네. 구호도 외치고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총선 때부터 이 금투세 폐지가 국민의힘의 굉장히 핵심 공약 맞습니다. 중에 하나였기 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힘이 만든 거죠. 만든 것으로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금투세 폐지 같은 것도 금투세를 자기들이 도입하려고 할 때도 네. 이게 외국 사례들도 좀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실제로 금융 도상국에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지만 금융에 한해선 지금 그렇죠. 선진국 분류가 안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대만 같은 사례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대만 같은 경우에 이 금투세를 도입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주가가 2주 만인가 35% 하락해요. 그리고 이게 국민들이 정말 들고 일어났어요. 네. 이게 거의 폭동까지 일어나는 수준이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대만이. 예.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금투세 하나로 주가가 오른다 떨어진다가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은 이걸 갖고 꼬투리를 잡죠. 마치 단편만 있는 것처럼. 금투세를 폐기하느냐 유지하느냐 유예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오르내림은 당연히 결정되지 않죠. 너무나 많은 세계 경기 상황들과 함께 그쵸. 고려돼야 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라는 것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을 때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더 열악해지겠죠. 그렇죠. 네, 자금들이 빠져나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금융소득세, 주식에까지 이런 세금을 먹이려면 네. 주식으로 손해 보신 분은 얼마나 많아요. 이분들 소득공제도 해줘야죠. 그럼.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 이게- 나. 예, 그러니까 이게 손해 보신 분이 훨씬 많아요. 나. 그럼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소득이 상실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소득 공제는 없으면서 이런 지금 세금만 계속해서 부과하겠다. 그러네요. 어떤 형태로라도 어떤 국가이든 어떤 형태의 세금이라도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러네요. 국민들한테 세금 없는 게 제일 좋은 그럼요. 거죠. 아니, 세금이 저는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사실 멍멍추추님 감사합니다. 바밤바님 시베리아 바밤바님 닉 바꾸셨구나. 닉 바꿔볼까? 네. 근데 저는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조국혁신당이 굉장히 좌파의 꼴통 좌파 이미지가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네. 진짜 좌파라 그러고. 네, 그리고 막 전통 탄핵 좌파. 들고 나오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어떤 애는 곧 구속될 것 같으니까 빨리 탄핵을 하자는 애고 얘는 그래도 한 1년은 버틸 것 같으니까 임기 자책하자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둘 다 감옥 가기 직전까지 시간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보면 구호의 선명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저는 금투세 폐지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을 약간 극좌로 몰고 자기네가 마치 중도인 것처럼 해서 그래도 결국 이 사람들 자기를 찍을 거니까 포지션 변경을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자기네끼리 포지션 변경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나 지금 조국신당이나 진보당이나 네. 다 극자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정상적
좌파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극자고 그쵸. 조국신당 극자고 맞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극자고 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지금 국가나 국민을 생각하는 좌파의 개념은 없고 우리나라에 정말 극자뿐이 남아있지 않은데 이 극자들이 지금 네. 정상적인 우파들을 극우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프레임들도 우리들이 깨나가기 시작해야 된다. 맞습니다. 예. 똑같은 극자예요. 저는 네. 이 금투세 폐지가 이제 이게 유예가 아니고 폐지기 때문에 요거를 좀 기회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것도 기업의 이 지수도 공개하는 그럼요. 걸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럼요. 최근에 그게 사실 금융선진국으로 가는 데 그럼요,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공시제도 같은 경우도 그쵸. 훨씬 더 투명화가 그렇죠.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금투세 폐지 나올 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네. 제 말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금투세 네. 폐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파의 이념과 일치하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밀어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맞습니다. 상속세 폐지도 밀어붙여야 맞습니다. 되고요. 또 주식 여기 주택 취득세도 폐지시켜야 돼요. 맞습니다. 또 양도세도 폐지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감하게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집을 산 다음에 6개월 이내에 집을 사면 네.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물지 않죠. 네. 왜냐하면 내가 내 집 팔았는데 딴 집으로 이사 가려고 해. 그러네. 그럼 이 집도 올라 있어요. 음. 이 집도 올라 있어. 그럼 내가 진짜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세금 내고 부족한 돈으로 또 이사를 가면서 취득세를 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런 것들은 투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다수는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최소한이라도 이사 목적으로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라도 이런 것들은 양도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리고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거나 그렇죠. 하는 현실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이게 그렇죠. 우파에서 만들어야 될 정책들이다. 경제 그렇죠, 정책들이다. 그렇죠. 이런 것들만으로도 국민들께서 내가 주거 이전의 자유를 더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내가 네. 이사 가고 싶은데도 야 이거 팔고 내가 세금 내고 절로 가면 더 작은 집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들을 하고 그렇게 계신 돼요. 거예요. 세금 예, 때문에 그렇게 이사를 못 되잖아요. 가겠어요. 네, 세금 때문에.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 집 한 채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도 네. 세금 부분들 우리가 밀어붙일 게 너무나 많다. 네. 그리고 이런 정책적 선면성을 더할 때 우파에 대한 지지도 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더 공감이 되는데 뭐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조금 싫은 소리 하면 뭐 한반이 은반이 네. 뭐 네가 보수냐 이러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정치인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 정책을 과감하게 펴는 정치인이 최근에 없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감세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그렇죠. 세금의 수가 늘어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잘 네. 벌게 만듦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말도 정말로 동의하는데 우리 선배님 말씀에도 한반에 윤반에 사람을 보고 가는 우파 정치가 되면요. 그쵸. 이건 우파가 무너집니다. 그 우파가 아니에요. 그럼요. 우파의 정책과 이념을 중심으로 뭉쳐야 이 그렇죠. 질량이 강해지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 질량이 강해야 중도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질량이 높은 정치를 네. 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람 한 명한테 매달렸던 정치가 이때까지 보수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람 한 명이 답이 아니라 모든 답은 우파의 이념과 신념에 있다. 정책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 동의. 네. 그것도 있어. 저 깜짝 놀랐는데 사람이 저희가 이제 최고 소득 구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 내가 100원을 벌면 그 우리 소득세랑 양도세 상속세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금이 105원이에요. 내가 100원을 벌면 세금 105원이에요. 그래서 뭐야 어떻게 버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지? 얘 이 소득 구간이랑 상속세를 합하니까 가증이 또 붙더라고요. 그래서 105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이 사실은 이게 세금들이요. 군데군데 함정들이 좀 숨겨져 너무 있어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기업하는 사람들이 세금이 제일 낮다라고 해요. 통상 주식회사 20%뿐이 세금 안 낸다라고 해요. 근데 20% 내고 나면 이건 법인세예요. 여기서 대표 월급 갖고 오면 여기에서는 또 48% 또 내죠. 맥스 내요. 내죠. 여기서 상속하면 또 여기서 또 48% 맥스 내요. 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누진세라서 이 차이는 있지만 돈을 아주 많이 버는 기업으로 가면 실제 7, 8알은 국가에 내는 거예요. 다 내요,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가에서 기업의 발목을 계속 잡는 정책, 규제 정책들을 낼 것이 아니라 그쵸. 기업들이 정말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줌으로써 기업들이 좋습니다. 외화도 벌어오게 만들고 내수경제 활성화시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네. 벌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계속 국민들한테 거래세 매기고 뭐하고 주택세 취득세 매기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 주머니 돈을 계속 갖고
갖고 가려고 하는 국가는 언젠가는 이게 계속해서 무너질 그럼요. 수밖에 없다. 근로 의욕을 네. 상실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오늘 어디 일면을 보니까 지금 반도체, 삼성 반도체가 너무 이렇게 그렇죠. 네. 주가가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조금 오르긴 했는데, 근데 TSMC하고 경쟁해서 너무 밀리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원인을 52시간제. 52시간으로 보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우파에서 강하게 싸워야 되는데 우파가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좌파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무하자라고 할 수 네.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좌파가 52시간을 주장하고 이 네. 밑으로 가서 48시간도 주장하고 주 4일제를 주장하고 하는 것은 노동자 중심으로 이야기하기 그렇죠. 때문이에요. 그럼 지금 이게 노동자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데 우파의 용어로는 근로자가 맞아요. 근로자죠. 예, 그러면 예.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한 노동자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경영 악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 기업이 없는 근로자는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업이 없는 소득도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내수 경제가 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우파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표에 계속 밀려서 52시간도 오케이, 네. 48시간도 오케이, 그래 주 5일제, 4일제도 오케이 할 것이 아니라 그쵸. 어떤 분야에서 지금 이런 R&D 분야 같은 경우, 반도체 같은 경우 그렇죠. 대만은 24시간 밤새고 일하는데 24시간 일한대요. 월화수목금토일 일하고 있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정말 국가적인 경쟁력을 갖춘 네. 이곳에서는 네. 9to6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네. 이게 어떻게 경쟁력이 삽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스타트업들이 한번 반발을 했죠. 52시간제. 그렇죠. 스타트업에서는 야 우리 8시간 일해서는 스타트업 성공할 수가 없어. 우리는 12시간 24시간이라도 일해야 된다라고 네. 스타트업에 근무하는 네. 직원들이 반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자, 중국은요, 지금 창업을 하면서 자기 나라의 창업 성공을 위해서 24시간 쪽침대를 놔두고 사무실에서 네. 먹고 자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창업 기업들도 9to6라고 있으면 어떻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합니까? 창업을 못해요. 창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빨리 우파에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정책적 제언을 저도. 해서 최소한 이런 분야들 R&D 분야라든지 창업 분야라든지 이러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 경쟁력에 뒤처지지 않게끔 이런 근무 시간에 네. 대한 유연제를 도입할 것을 정책으로 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국가 경쟁력을 넘어서 세계 경쟁력을 갖는 것이고 세계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 나와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맞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많은 월급을 받아야 내수 경기도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민주당처럼 오로지 표를 위해서 네. 정책을 제시하면요 나라가 망가지는 네. 거예요 결국. 나라가 망가집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 동의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국회 보잖아요. 상임위 하잖아요. 근데 막 새벽 2시까지 하잖아요. 저는 그냥 국회 과방위 같은 상임위나 9to6 하시고 기업들은 그럼요.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만 근무 시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일할수록 나라가 망가져. 정치인만 근무 시간 줄이면. 망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투세 폐지를 조금 계기로 국민의힘이 보수가 조금 자신감 있게 상속세도 사실 예전에는 상속세 강의 다니시는 세무사 네네.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되게 이렇게 무슨 리더스 클럽 같은 VIP 클럽에만 주로 갔대요. 그 사람들만 해당 상황이 있으니까 요즘 문화센터 가서 강의한대요. 그러니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 다 해당이 돼버리니까. 상속세가 엄밀히 말하면 이중과세예요. 그렇죠. 이중과세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낸 소득, 내가 이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다 내고 지금 여기에 아껴놓은 재산들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내 자식한테 물려주면서 그러니까요. 또 이중 삼중과세를 내게끔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게 대다수 선진국에선 지금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낮거나 아예 폐기되는 나라들도 네.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속세 폐지돼야지 맞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금투세 폐지가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 요런 식의 어떤 국민의 눈높이는 사실 여기서 맞춘다고 보는데, 국민 눈높이는 이런 과도한 세금에 대한 폐지,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확장, 기업가 정신의 확대, 이런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그 좌파라고 하는 소위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다 주식하세요. 네, 맞습니다. 아니 더 주식 많이 하더라고요. 완전 많이 합니다. 저는 아직까지 코인을 안 해봤어요. 코인을 안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많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코인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주식을 안 한 지도 굉장히 네, 오래됐었는데 네. 주식에 이렇게 적극적일 네. 줄 몰랐고 부동산 네. 집도 우파는 1인 한 채인데 네. 대다수가 네. 저기 다주택자 엄청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작 민주주의와 네. 시장경제 우파의 이념과 정책을 아. 따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아유, 완전 그래요. 완전 네. 자본주의의 최첨단에 네.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잖아요. 무노동 유임금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투자에 진심이십니다. 투기에 진심이세요. 그러니까요. 투기에. 그러니까 본인들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세상. 그렇지. 예, 본인들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맞아요, 세상. 맞아요. 누군가 분을 창출해야 되는데 그건 네. 나는 아니야 일단. 나는 아니어야 된다. 우리 지자는 아니어야 된다. 맞습니다.